안녕하세요, 오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소스를 만드는 포토샵에 꼭 필요한 기능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레이어 기능입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은 포토샵이 현존하는 그래픽 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강력한 툴이 될 수 있게 했던 이유 중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은 1990년에 포토샵 3.0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만 삭제를 해서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의 편집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본 기능과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스타일, 어떤 이미지의 그림자나 획이나 빛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레이어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 툴로 이미지를 따서 다른 이미지, 배경 이미지로 이 깃발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 깃발이 깃발 레이어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작업을 하면은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 기능은 지금 한 장짜리 이미지로 보이지만 배경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깃발 작업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이 배경 이미지는 유지한 채로 깃발만 없앨 수가 있죠. 컨트롤 Z. 이 말인즉슨 내가 붓작업을 할 때요. 붓작업을 빨간색으로 붓작업을 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레이어를 하나 올리셔서 거기다 하신 다음에 틀리면 그걸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레이어를 하나 올리는 거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통 우측에 쓰레기통 옆에 플러스 네모 상자가 있죠. 이게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옆에 플러스 네모 상자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은 지금 레이어 2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하고 싶은지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레이어는 여러분 셀로판지 아세요? 이렇게 투명한 비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레이어 이제 배경까지 쭉 다 비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하고 여기서 내가 붓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레이어 2를 선택, 쓰레기통 선택, 레이어 2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이제 내가 작업했던 거를 없애는데 깃발과 배경이 아무 지장이 없이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깃발을 가져오셨으면은 레이어를 배경과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합성을 할 거냐면 지금 이 깃발과 이 배경의 명도 채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정석인데 레이어 패널 안에 기본적인 합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랜딩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있고 여기 표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표준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기에 다양한 블렌딩 모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둡게 하기, 곱하기,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이미지를 보면서 예쁜 걸 선택을 하는데 이 블렌딩 모드는 뭐냐면은 여러분 칵테일 블렌딩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칵테일을 이렇게 섞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블렌딩 모드는 섞어주는 건데 어떻게 섞어주냐? 내가 선택한 레이어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섞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은 아무것도 섞지 않았을 때 레이어 1과 배경이 따로 이제 동떨어져서 있을 때가 그냥 표준이고요. 어둡게 하기 단락이 있고 밝게 하기 단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이미지 중에서 블렌딩 블렌딩을 해주는데 두 이미지를 어두운 쪽으로 블렌딩을 할 것이냐 밝게 블렌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이미지가 이제 겹쳐 있을 때 어두운 부분은 이쪽 이미지를 따라가고 밝은 부분은 이쪽 이미지를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끝에서 두 개 단락은 잘 쓰지가 않습니다. 보통 어둡게 하기, 밝게 하기, 선명하게 하기를 쓰는데 이것은 이 어둡게 하기가 뭘까요? 곱하기가 뭘까요? 색상 번이 뭘까요? 선형 번이 뭘까요?를 가르쳐 드리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레이어 1과 배경 이미지의 명도, 채도에 따라서 이것의 효과는 다 틀려집니다. 전체적인 단락의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두운 쪽으로 블렌딩 하는데, 어둡게 하기는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는 이렇게, 색상 번은 이렇게, 선형 번은 이렇게, 어두운 색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쁘게 내 눈에 보기에 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밝게 하기 쪽으로 가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 이건 정말 쓸모가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위에 이미지, 아래 이미지가 밝을 때는 이 어둡게 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이 밝게 하기 메뉴들이 블렌딩이 잘 됩니다. 여기 오버레이도 마찬가지로 두 이미지의 명도와 채도, 에 따라서 합성할 때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쁜 걸 찾으시는 건데,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키 있잖아요. 자판에서 상하키 중에서 하키나 상키를 누르면 이게 지금 곱하기로 됐다가 또 밑에 누르면 색상 번으로 됐다가 또 밑에 누르면 선형 번으로 됩니다. 위에 누르면 또 거꾸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블렌딩 모드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내 화면에 어울리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선형번이 예쁜 것 같네요. 선형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성이 된 거죠. 이 선형번이 없고 표준이었을 땐 이런 느낌이었다가 선형번으로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두 이미지가 이질감이 없이 합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와 레이어를 합성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 블렌딩 모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오셔서 블렌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전을 이 화면에 가져와 봤습니다. 신전을 펜 툴로 딴 다음에 선택 이미지로 바꾸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서요. 이미지를 줄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된 거 보이시죠? 자, 눈을 감아보면 여기 있는 레이어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신전인 걸 보이시죠? 지금 깃발 레이어하고 서로 분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2도 블렌딩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뭐가 예쁠까요? 자, 위에서 디졸브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건 별로 안 예쁘고 이것도 괜찮고요. 곱하기도 괜찮네요. 색상 번은 좀 진한 것 같고요. 곱하기 괜찮고, 역시나 이것도 밝은 이미지는 별로 어울리지 않네요. 이제 오버레이, 선명한 이미지, 이것도 괜찮고요. 오버레이도. 하드라이트, 오버레이나 곱하기가 낫네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이 블렌딩 모드를 보시면은 밑에 이미지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블렌딩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렌딩 모드로 이 파란 하늘을 더 파랗게도 만들어 보고 또는 노을진 하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요. 이 플러스가 적혀 있는 네모 상자입니다. 쓰레기통 옆에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올리고 제가 파란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경색이 있고 후경색이 있습니다. 정경색이 있고 후경색이 있는데 전경색 앞에 있는 색의 파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칠해줘야 되는데요. 뭐 쉽게 칠할 수 있는 건 이 붓툴로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붓기를 크게 해서, 붓크기 크게 하는 거는 꺾기 툴입니다. 오른쪽 꺾기, 왼쪽 꺾기, 또는 여기서 붓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칠해주셔도 되고요. 그죠? 칠해주셔도 되고, 편집에서 칠하기, 편집에서 칠하기. 편집에는 복사도 있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유변형 툴도 편집에 있고요. 파일은 여기서 열기, 저장하기 이런 게 있으면 편집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유변형 툴이 있고 칠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칠을 해주면 칠을 정경색을 칠할까요? 물어봅니다. 후경색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배경색을. 정경색을 칠하겠다 확인을 하면 이 정경색이 한꺼번에 칠해집니다. 편집에
7 정경색을 누르면 이제 정경색, 내가 정한 정경색이 한 번에 칠해집니다. 새 레이어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블렌딩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어떻게 하죠? 클릭을 한 다음에 상하키를 움직여서 만드는 거죠. 색상 번, 파란 하늘이 됐죠. 너무 파랗죠? 자, 파란 하늘, 색상 닫지, 소프트 라이트, 이것도 파란 하늘이네요. 이 블렌딩 모드를 안 한 걸 보고 싶으면, 원본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레이어 1에 눈을 이렇게 꺼주시면 이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눈을 켜주시면 소프트 라이트가 들어간 블렌딩 모드입니다. 그죠? 블렌딩, 위에 파란색과 밑에 있는 배경이 섞여진 블렌딩이 되었습니다. 자, 소프트 라이트가 있고요. 하드 라이트, 선명한 선형 있고, 자,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이렇게 색상 번호로 엄청 진한 파란색 하늘을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 1의 불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낮춰주면 파란색을 조금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원본이고요. 더 파란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색깔을 뭐 살짝 덜 파랗게 만들어줘도 해서 편집에 7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색감이 좀 빠지겠죠. 파란 느낌이 좀 빠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오리진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이렇고요. 파랗게 블렌딩한 색상 번호로 블렌딩한 이미지는 이렇고요. 레이어 1에 이번에는 빨간색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고 똑같이 편집에 7로 빨간색 정경색을 칠해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를 이제 찾아봐야죠. 블렌딩 모드 불투명도를 좀 높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버레이, 자, 위아래 블렌딩 모드를 아까 흐리게 해놨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 났는데 다시 불투명도를 100%로 한 다음에 이제 찾아야죠. 이것도 오버레이 느낌도 불타는 노을이진 느낌이고요. 소프트 라이트는 살짝 노을이진 느낌이고요. 불타는 느낌에다가 불투명도 살짝 줄여서 이렇게 노을이진 느낌으로 바꿔줬습니다. 눈을 꺼주면 배경 이미지가 보이죠. 자, 원래 이런 이미지를 빨간색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노을이진 하늘 이미지로 바꿔줬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뭐 그림자라든지 외곽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에 있습니다. FX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텍스트에도 쓸 수가 있고요. 이미지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레이어당 이 효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이란 텍스트에 F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게 바로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이 나왔는데요. 그림자를 체크 해제하면은 드롭 섀도우, 그림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이 없어지고 다시 체크를 하면 그림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림자가 있고요. 그림자에 대한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뭐 혼합 모드 이런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그림자의 색깔 같은 걸 정할 수가 있고요. 약간 회색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건 색깔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검정을 쓰죠. 자, 불투명도는 이게 불투명도가 100%일 때 완전 새까만 색이 나오죠.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면 살짝씩 투명해지는 겁니다. 0%가 되면 투명해서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보통 뭐 80, 뭐 이 정도 놓고 70, 80에 쓰기도 하고요. 너무 흐려서 안 보인다 하면 뭐 100으로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일 때, 뭐 60, 70일 때, 안녕 이미지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100%로 해놓겠습니다. 자, 각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명 사용 뭐 체크가 기본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각도는 해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해가 이 130도 위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 반대편에 맺히는 것입니다. 해가 만약에 밑에서 들어온다 하면은 그림자는 위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이제 방향을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미어에서도 텍스트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셔보셨는데 똑같은 메뉴입니다. 거리, 그림자와 물체 간의, 사물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프레드, 퍼지기입니다. 퍼지기, 이런 식으로 퍼지고요.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집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흐려지지 않고 커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춥니다. 세 번째는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퍼지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이거는 뭐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였고요. 그림자 드롭 섀도우와 이제 내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부 그림자 체크를 하면요. 이제 안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서브 옵션을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부 그림자라는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내부 그림자의 서브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롭 섀도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부 그림자를 체크만 했다고 해서 이 서브 옵션이 내부 그림자의 서브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드롭 섀도우가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그림자를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내부 그림자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마치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이 색깔이 틀려지죠. 이전 선택하지 않은 레이어와 내부 그림자 레이어가 색깔이 틀려지죠. 이렇게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만지시면 됩니다. 자, 드롭 섀도우는 체크 해제해서 꺼주겠습니다. 지금 내부 그림자의 불투명도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제가 이걸 100%로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도가 있고요. 각도를 바꾸시면서 어느 쪽에 그림자를 두는 게 좋은지 선택을 하시고요. 거리, 안쪽에 그림자의 거리, 경계 감소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크기는 또 퍼지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드롭 섀도우, 밖의 그림자와 안쪽 그림자를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를 다 같이 줘도 됩니다. 자, 드롭 섀도우 있고요. 드롭 섀도우 꺼졌습니다. 내부 그림자도 꺼졌습니다.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광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광선 보이시죠? 광선도 외부 광선의 서브 옵션을 만지고 싶으시면 외부 광선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광선이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살짝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광선이 됩니다. 이거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광선을 바꾸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막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불투명도 높여주면 이렇게 좀 광선이 세지겠죠. 그죠? 혼합 모드 이런 건 만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스프레드 이렇게 퍼지기, 크기는 또 이렇게 흐려지면서 퍼지는 효과겠죠. 스프레드는 진한 상태로 커지는 거고요. 이거는 스프레드는 맥시멈이 있고, 그죠? 크기는 이렇게 흐려지면서 퍼지는 거죠. 자, 외부 광선이 있으면 또 내부 광선도 있겠죠. 내부 광선이 있습니다. 내부 광선 텍스트를 클릭을 해야 여기 서브 옵션이 활성화되고요. 불투명도 세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감소 마찬가지로 이런 거고 크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이 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 오버레이는 컴퓨터에 있는 패턴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패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도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그라데이션을 텍스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텍스트에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은 또 있는데 자, 여기서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 광선을 끄고요. 그라데이션이 있죠. 자, 그라데이션 색깔 바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 색깔 바를 클릭을 하면 여기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강에서 노랑 그라데이션을 주겠습니다. 빨강에서 노랑 그라데이션 이 지붕을 선택을 하고 여기 색상 클릭하고 노랑 이렇게 하면은 빨강에서 노랑 그라데이션 되고 제가 여기다가 초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빈 공간을 컨트롤 Z 다시 보세요. 여기에 초록을 넣고 싶으면 빈 공간을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 지붕이 까맣게 활성화됐죠. 그 상태에서 이 색상을 클릭해서 초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이 됐죠. 초록의 위치 같은 것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강하고 붙었다가 노랑이 되는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다 빨강을 이렇게 위치를 초록하고 바꾸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를 더 찍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거를 파랑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각도를 바꾸면 그라데이션 되는 방향, 이 방향, 어느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되는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선형도 있고 방사형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도도 있고 반사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비율, 그라데이션의 비율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게 그라데이션이고요. 색상 오버레이는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글자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여기 말고 또 이제 근데 다른 메뉴에서도 글자 색상이나 뭐 단락이나 뭐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뭐 세팅은 이런 효과가 나고요. 눈에 보이시는 그 효과 그대로입니다. 많이 쓰이는 게 획이죠. 이 외곽 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뭐 텍스트나 이미지의 외곽 라인을 주는 것이 크기,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생길지, 안쪽에 라인이 생길지, 획이 생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 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경사와 엠보스는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입체 있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있는 옵션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계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텍스처가 들어간 입체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드롭 섀도우 또는 획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요. 내부 광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를 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텍스트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설명드렸는데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눈에 띄기 좋으라고 텍스트에다 했고요. 텍스트 선택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깃발에 제가 그림자를 줘볼까요? FX 클릭하고요. 그림자 클릭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제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밑으로 하는데 이런 그림자는 사실 없죠. 그죠? 밑에만 생기죠. 밑에만 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나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레이어당 그림자가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밑에만 원하시면은 밑에를 이제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레이어를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림자를 이렇게 살짝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투명도를 줄여서 좀 자연스럽게 되게 뭐 거리를 좀 줄이고 살짝만 뭐 이렇게 느낌을 주는 정도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섀도우가 없었을 때와 있을 때 이런 느낌 정도죠. 그죠?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느낌 정도로 살짝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전도 FX를 눌러서 그림자를 줘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또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주고 거리를 좀 줄여줘서 자연스럽게 너무 티나지 않게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들었습니다.